형님, 조카만 던져놓고 놀러 가다니 생각이란 건 하고 사시는 거예요? 옳게. 그따위로 말하는 버릇은 누구한테 배웠어? 대답해봐. 72세 박정임. 정임 씨에게 겨울은 김장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마지막 주 아파트 베란다에는 배추 심포기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딱 좋네요. 며느리 지은 씨가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39살, 결혼 12년 차. 정임 씨는 며느리가 참 기특했습니다. 김장날마다 먼저 나서서 일손을 거들고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올해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임 씨는 싱크대 앞에서 마늘을 까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20해째 해오는 김장이지만 해마다 긴장됩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담아야 1년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이 열리자 큰딸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44살, 결혼 15년 차. 팔에는 두 살배기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 섬이야. 왔구나. 정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앞치마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딸이 김장을 도우러 온다고 했을 때 그저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혼자 하기엔 힘들 텐데 딸까지 와주니 올해 김장은 한결 수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녀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지? 들어와. 그런데 딸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급한 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얘 좀 봐주세요. 저 급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딸은 아이를 정임 씨 품에 안기고는 휴대폰을 귀에 대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응, 섬이야. 정임 씨가 부르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손녀는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렸고 정임 씨는 얼떨결에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섬이 금방 오겠지? 며느리는 배추를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마도요. 대답은 했지만 지은 씨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정임 씨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김장날이 지금껏 쌓아온 가족의 균형을 흔드는 날이 될 줄은.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장난감을 쥐어주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곧 오겠지.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소금물을 끼얹고 다시 옮기는 일. 원래는 세 사람이 나눠서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조금씩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계속 보채고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섬이야. 어디 있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언제 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는 배추 속을 버무릴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속 버무려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정임 씨는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섬이가 곧 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는 결국 혼자서 속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을 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속을 넣고 돌돌 말아 김치통에 담는 일. 정임 씨는 손녀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허리를 펴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정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일인데 자신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딸에게는 화가 났습니다. 오후 4시,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급한 약속 있어서요. 오늘은 못 돌아가요. 정임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못 돌아가요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그 메시지를 받는지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김장 2번 다시는 형님이랑 못해요.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예요. 정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임 씨는 손녀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길고 무거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8시, 정임 씨는 손녀를 재우고 나서야 거실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뒤라 온몸이 절여진 배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하고 쉬어라. 네. 며느리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미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아, 그게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요. 엄마, 죄송해요. 정임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애는 엄마가 잘 봐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하다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선미야, 그건 아니지 않니? 김장하러 온 거 아니었어? 에이, 엄마. 지은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잘했을 거예요. 정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미야, 지은이가 오늘 혼자서.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임 씨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임 씨는 불안했습니다. 지은아, 어제 정말 미안했다. 괜찮아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박종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선미가 애만 맡기고 갔다며. 응, 그래서 지은이가 혼자 김장을 다 했어.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장 선미한테 전화해. 그건 아니잖아. 알아. 내가 얘기할게. 하지만 정임 씨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박민수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오늘 허리 파스 붙이고 있던데. 그랬구나. 누나가 김장하라고 애 맡기고 놀러 갔다며? 정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아.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누나한테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아들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정임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았고 아들은 화가 났고 딸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가족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선미한테 너무 약했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싸줬지.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선미는 이제 철 들어야 해. 정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정임 씨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답을 줘야 한다고. 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뒤, 정임 씨는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꼭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언제였던가. 오후 2시, 딸이 도착했습니다. 손녀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정임 씨는 딸을 마주 앉혔습니다. 선미야. 지난 김장날 일, 우리 얘기 좀 하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었는데? 정임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요. 정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미야. 너 요즘 힘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 아니면 다른 일이 있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저만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잠깐이라도 나가고 싶었어요. 숨 좀 쉬고 싶었어요.
정임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몰랐구나.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미야. 그렇다고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도 사람이야. 지은이는 안 힘들 것 같아.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서 배추 심포기를 다 했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했어. 죄송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해야지. 정임 씨의 말에 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 씨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아, 선미가 오늘 엄마한테 왔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선미가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 그렇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은아, 정임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니. 선미한테 똑바로 말할 거야. 내년 김장은 선미가 책임지게 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봤어. 미안했어. 정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고생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 김장은 선미한테 제대로 시킬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선미도 이제 배워야 해. 정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김장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 딸도 며느리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정임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정임 씨는 올해도 배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선미야, 올해는 내가 30포기 담당이야. 전화 너머로 딸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30포기요? 응, 작년에 못한 거 올해 하는 거야. 엄마, 그건 너무... 선미야, 엄마 말 들어. 정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장 당일, 딸은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손녀는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작년에 정말 미안했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도 힘드셨죠? 괜찮아요.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어. 올해는 내가 제대로 할게. 정임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배추 30포기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정임 씨는 나머지 20포기를 나눠 맡았습니다. 선미야, 배추 절이는 거부터 시작해라. 네. 엄마, 딸은 처음 해보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리다가 미끄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다시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후 2시, 딸은 속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이 손에 묻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힘드네요. 그러게, 작년에 지은이가 혼자 쉼포기를 했어. 정임 씨의 말에 딸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배추를 잡았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딸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물을 건넸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어요. 지은아, 작년에 너 정말 대단했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며느리는 신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정임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올해 김장은 선미가 제일 고생했네. 남편의 말에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김장 내년에도 해야 해? 당연하지. 김장은 매년 하는 거야.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임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집에 가기 전 정임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많이 철없었지? 아니야. 엄마가 너무 다 해줘서 그랬어. 내년에는 제가 더 도울게요. 진짜로요. 정임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김장은 함께 해야 덜 힘든 거야. 며느리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김치통에서 꺼낸 김치는 잘 익어갔습니다. 올해 김장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땀과 눈물과 미안함과 용서가 모두 담긴 김치. 정임 씨는 그 김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갈등도 서운함도 결국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년 김장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웃으며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김장철의 추위는 매서웠지만 정임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